배워볼게요. 조선의 통치체제. 자, 이번에는 군사, 통신, 그리고 교육.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예요, 군사. 군대는, 조선시대 군대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선생님이 그냥 지금부터 바로 딱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잘 들어. 요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조선의 역사는 얘들아, 약 500년 역사라고 하잖아. 그치? 1392년부터, 이제 이건 역사가들마다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뭐 1910년까지 보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은 뭐 1897년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다양한데, 선생님도 이제 고종께서 광무개혁을 선언했었던,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했었던 1897년 요 시기를 이제 조선의 끝이라고 선생님은 보고 있어. 어쨌든 500년 역사는 맞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조선의 전기와 이제 후기를 나누는 이 조선 중기의 가운데 핵심 틀은 어디냐는 거야. 조선 건국으로부터 딱 200년 뒤였어. 200년 뒤면 언제야? 1592년. 1592. 1592 있다, 정말. 1592. 쉽죠? 자, 1592 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뭐라고? 맞아요. 임진왜란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똑똑하신데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가운데 중기 때부터 군사제도가 크게 바뀌게 될 거야. 큰 전쟁을 겪게 되면서. 자, 여기까지는 조선,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고, 여기는 조선의 후기라고 보고 있다. 요 기점으로 이제 조선 중기 때부터 군대 양식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우린 지금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조선 전기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앙군은 말 그대로 수도, 한양 주변을, 그러니까 한양에 누가 있겠어, 당연히? 왕이 있죠, 그죠? 왕을 지키는 그런 왕실 군사들이 있는 거야. 왕과 가까이 있는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은, 그러면 얘네들이 한양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적들이. 어디로 치고 들어와? 그렇지, 지방으로 들어와. 경상도로, 부산으로, 아니면 함경도로, 저기 평안도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도 군사를 둬야 된다 해가지고 지방군이 있는 거야. 중앙군은 오위라고 하는 이제 중앙군 부대가 있었어요. 요 기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오군영 체제로 바뀌어지는데, 시험 문제에 요게 그렇게 일탈하는 거지. 생각보다 중학교 시험 문제는요,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다를 건 없지만 중학교 시험 문제는 굉장히 좀 치졸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 중학교 시험 문제는 너무 치졸하다.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면은 애들도 이제 여러분들 문제 좀 빨리 푸는 게 습관화돼 있잖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빨리 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기는데, 여기에서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오위 군인 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징병제 체제였었고, 그리고 오군영 체제는 직업군인이야. 모병제였다는 거야. 징병제랑 모병제가 어떤 차이인 줄 알지? 우리나라는 징병제예요. 우리 친구가 5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병무청에서 영장이 날라오죠. 군대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들이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모병제는 무엇이냐면 모집한다라는 거야. 본인이 희망하면은 군대를 가는 거야. 이를테면 대표적으로는 미국.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갑자기 왜 직업군인 체제로 바뀌게 될까? 군역이 200년 동안 너무 이제 평안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 때문에 오히려 군역 체제가 문란해져요. 야, 너 나 대신 군대 갈래? 내가 돈 줄게. 야, 너 개똥아, 나 대신 군대 좀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같은 사람만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돈 주고 군대를 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양반이나 그리고 학생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의 수가 또 모자라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처럼 좀 군인이라고 하면은
유독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군인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우와 대우를 잘해주게 돼. 그게 바로 오군형, 강력한 직업 군인 체제를 만들게 된다. 오군형은 요거 선생님이 초록 색깔은 항상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나중에 이제 뭐 비단 2년 뒤면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학생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오군형 체제는요,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직업군인 부대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임진왜란 휴전 중에, 임진왜란이 끝난 게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휴전 중에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정유재란 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그리고 금위영이라고 해서 5개의 직업군인 강력한 군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모군란 있죠? 이모군란은 저기 나중에 이 오군형 체제가 2위 체제, 이 2개의 군대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어영이랑 무의영이라고 2개의 군대만 남게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신식 군대는 엄청 잘해주고 90 군대들은 차별하고 해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또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라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자, 훈련도감 언제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그렇지, 휴전 중이다. 이거 종전으로 바꿔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종전이 아니야, 휴전 중이었다는 거야. 자, 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군은요, 지방마다 이제 육군과 수군이 있었어. 육군과 수군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각 도에 병영과 수영을 설치한 거지. 어디에? 각 도에. 우리 전국이 몇 도? 8도. 8도에 수영과 병영을 설치해. 병영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 수영은 해군. 알겠죠? 해군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제 수업하는 우리 토요일반 친구가 벌컥 손을 들더니 선생님 공군은요? 이러는 거야. 아, 비행기 어딨냐고, 전투기가 어디 있겠냐고. 자, 공군은 없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연날리기 해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연날리기면 공군이 아니라 육군 아닐까,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병영과 수영을 설치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영이 병마절도사. 그리고 수군 절도사라고 해가지고 육군과 그리고 수군으로 나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거장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있으시죠? 이순신 장군님이 어디도? 전라 좌수사였어. 수군 절도사, 수사였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군을 지휘하는 절도사와 그리고 육군을 지휘하는 병마절도사가 있었다. 요거는 지휘자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조선 전개에는 군대를 누구나 다 가야 된다 그랬었지. 그 누구나가 대체 누굴까라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군대를 가는 것을 우리가 군역이라고 이야기를 해. 군대를 가야 된다. 군역의 의무를 누가 지게 되냐면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요 키워드 중요해요. 양인 남성들은 무조건 가야 됐습니다. 양인 남성들은 가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양인 남성들은 가야 됐지만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향리나 학생이나 양반들. 아시겠죠? 향리, 학생, 그리고 양반.
제외 가능했었습니다. 양반들은 제외하고 군역을 면제했었다. 제외라는 게 이제 군역 면제를 의미하고. 선생님 근데 양인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오늘 수업 이후부터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수업 이후부터 양천제라는 말을 좀 많이 쓸 거야. 조선시대는요 법제적으로 양천제였습니다. 양천제라는 게 무엇이냐? 조선사회는 양인과 천민으로 사람들을 나누었어. 자, 천민은 사실 사람으로 취급됐기보다는 하나의 소유 자산으로 조금 생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시험이나 아니면은 이런 군역도 질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사람으로 많이 여겨지기보다는 그냥 노비처럼 말 그대로 천민처럼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양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까지 해가지고 4신분 제도였지만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민으로만 나눠 놓았다. 그래서 양인 하면은 양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민들, 중민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중인, 상민들도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양천제. 그래서 모든 양반도, 중인도, 상인도 근데 양반은 군대를 안 가니까 중인이나 상민들은 군대를 가야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군역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과 통신은 이 당시